네, 오늘은 제4강 자극의 전달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4강은 문제가 많고 또 수능에도 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2점짜리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2점짜리 문제들을 여러분이 먼저 완벽하게 푸시고 각 문제에서 이거는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이거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 푸시기를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그냥 쭉 풀어나가면 3점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원은 2점짜리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시고 다 익힌 다음에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5번 볼게요. 55페이지 5번. 그림은 분극 상태인 뉴런의 한 지점에 분포하는 이온과 막단백질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여기 있네요. 나트륨을 2에서 1로 운반한대요. 1과 2는 각각 세포 안과 밖 중에 하나이다. 볼게요. 일단은 지금 분극 상태라고 했죠. 분극 상태인데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나가요. 이렇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이쪽이 바뀌겠죠. 1이 세포 바뀌고 2가 세포 안일 거예요. A는 지금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A는 나트륨을 2에서 1로 운반하며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고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죠. 3개의 나트륨을 내보내고 2개의 칼륨을 들여보낸다고 했습니다.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어요. 네, 1은 세포 밖이다. 맞고요. 2는 1보다 상대적으로 음전하를 띈다. 안쪽이 음전하를 띈대요. 그림으로 봐서는 플러스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분극 상태 때는 안쪽이 마이너스 세포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이 더 플러스를 띠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일단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도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안쪽에 마이너스를 띠는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많이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그래서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음전하를 띄어서 분극 상태일 때 휴지전위를 측정하면 대략 마이너스 70mV 정도 된다고 그랬죠. 요 휴지전이 분극 상태일 때는 뭐 조금씩 막전이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책에서는 뉴런에서는 마이너스 70mV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맞고요. A를 통해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날 때 ATP가 사용된다. 맞죠? 네. 왜냐하면 펌프는 능동수송을 한다고 했어요. 능동수송을 하고요. 통로는 지우고 다시 쓸게요. 통로는 수동수송을 한다고 그랬죠. ATP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능동수송을 한다고 했어요. 수동수송과 능동수송의 차이점은 능동수송은 ATP를 소모한다,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특징이 있고 수동수송은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확산이라고 불러요.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흐릅니다. 하지만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에너지를 쓰는데 농도 차대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정해진 방향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는 밖으로 나트륨을 퍼내고 안으로 칼륨을 가지고 오는 게 정해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송을 한다는 거죠. 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로와 펌프의 차이점. 그래서 확산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탈분극 때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칼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로를 통한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5번이고요. 네, 다음은 6번 볼게요. 그림은 역치 이상의 자극이 뉴런의 한 지점에 가해질 때 나타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주었잖아요. 제시해 줬는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지만 어떤 그래프도 주어지지 않고 말로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스스로 직접 그리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T1, T2, T3 시점이 점점 다르죠, 각각.
네, T1에서 무슨 상태예요? 분극 상태입니다. T1은, T2는 탈분극 상태죠. 막 전이가 올라가고 있고 자극 이후에 T3는 재분극이 일어나는 시점. 다 다른 시점에 세 지점 T1, T2, T3를 물어보고 있네요. T1에서 세포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다. 어때요? 분극 상태 없나요? 아니죠. 이온의 이동은요. T1, T2, T3 상관없이 항상 이온의 이동은 있습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거의 항상 이온이 수송되고 있고요.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해서도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온의 이동은 있다고 보셔야 돼요. T2에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T2는 지금 탈분극 시점이란 말이에요. 탈분극 시점인데 평상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이 항상 밖으로 나갔잖아. 항상 밖으로 퍼내가지고요. 밖에가 나트륨이 엄청 고농도고 안에는 나트륨이 저농도예요. 나트륨은 항상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고 나트륨 통로가 있긴 하지만 나트륨 통로는 거의 닫혀 있었죠. 분극 상태에서는. 그래서 나트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수가 없었는데 탈분극 때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그제서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죠. 네, 수동수송. 통로에 의한 거니까 확산 맞습니다. 열린 칼륨 통로의 수는 T2에서가 T3에서보다 많다. T2와 T3의 칼륨 통로, 열린 칼륨 통로의 수를 비교해 볼게요. 칼륨 통로는 좀 잘 열려 있는 편이에요. 다른 나트륨에 비해서는 그래도 칼륨 통로가 많이 열려 있긴 한데요. 언제가 더 많은지 보시면 T2는 탈분극이고 T3는 재분극이잖아요. 당연히 T3에서 열린 칼륨 통로의 수가 훨씬 많겠죠. T3가. 네, 그래서 T2는 나트륨의 투과도가 높은 시점, T3는 칼륨의 투과도가 높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T3가 많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택지. 답은 2번. 네, 다음은 9번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에. 네. 간은 근육에 연결된 어떤 뉴런의 축색돌기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근육에 연결된 뉴런, 그러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지만 어떤 뉴런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육에 연결됐으니까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근육까지 전달하는 뉴런이겠죠? 뭐겠어요? 네, 운동 뉴런. 또는 원심성 뉴런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축색돌기 일부를 나타냈고요. 나는 지점 P에서 발생한 흥분이 축색돌기 말단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각 지점에 도달하는데 경과된 시간을 P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그래프래요. 1과 2는 각각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간은 축색돌기인데 기역은 슈반세포에 의해서 쌓여있지 않은 부분 뭐라고 불렀죠? 기역을? 랑비의 결절. 니은을 뭐라고 불러요? 니은. 마리집, 슈반세포 또는 미엘린 수초에 의해서 쌓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래프는 P로부터의 거리, 여기서부터의 멀어지면 멀어지는 그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발생한 흥분이 축색돌기 말단 각 지점에 도달하는 데 경과된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된 마리집 신경에서는 도약 전도가 일어나죠. 전도가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일어나요. 뿅뿅뿅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도약 전도가 일어납니다. 기역 부위에서만 흥분 전도가 일어나고 니은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볼게요. 1과 2를. 네, 1은 어때요? 거리는 짧은데 시간은 더 많이 걸렸죠. 1구간. 2구간은 어때요? 거리는 긴데 시간은 뭐 거의 똑같아. 굉장히 빨리 이동한 거예요. 다시요. 아이고. 1과 2를 비교해 보시면 1은 짧은 거리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갔는데 2는 긴 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갔다고요. 그러면 1이 뭐가 되겠어요? 1이 기역이 되겠죠. 1이 기역. 흥분 전도가 실제로 일어나니까 시간이 기역에서는 흥분 전도에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 니은 마리집에서는요. 흥분이 안 일어나고 그냥 확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2가 니은이 되겠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은 기역이다. 맞고요.
2에 니은이죠. 마리집. 슈반세포가 있다. 맞습니다.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다. 그러니까 기역에서가 랑비의 결절에서가 마리집보다 높다. 맞죠?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뭘 의미할까요? 나트륨이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거나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거나 두 가지 경로에 의해서 투과할 수 있는데 슈반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경우는 나트륨 통로나 펌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랑비의 결절에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랑비의 결절이 훨씬 높겠죠.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역에서 1에서 더 높게 되겠죠. 이 그래프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골라서 하는 문제가 어려워서 고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 있는 문제, 기본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 개념을 좀 정리해주고자 하는 문제들을 골랐어요. 네,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냅스에 대한 문제를 선생님이 하나 풀어주고 싶었어요. 뉴런 X와 Y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 전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한 뉴런에서 흥분이 쭉 이동하는 것은 흥분의 전도라고 부르고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흥분이 가는 것을 전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뉴런 X는 시냅스 이전 뉴런, Y는 시냅스 이후 뉴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알아요? 거꾸로 그려 있어도 알 수 있어요. 왜? 시냅스 소포를 보고 아는 거죠. 시냅스 소포. 가는 시냅스 소포이다. 맞습니다. 시냅스에 있는 작은 주머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냅스 소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뉴런 X에서는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특별히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한 종류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예요.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생명과학원 교육과정 중에 중요하게 배우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하고요. 다음 단원에서 배울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여러분 들어봤을 것 같은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시냅스 소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뉴런 X에 오게 되면 끝까지 오게 되면 말단까지 이 뉴런 X에 있던 시냅스 소포가 끝으로 가면서 세포막하고 융합을 해요. 그럼 그 안에 있었던 저장되어 있던 신경 전달 물질, 이 그림에서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이 방출되겠죠. 시냅스 틈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일어나요. 확산이 돼가지고 다음 뉴런 Y, 그러니까 시냅스 이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나트륨 통로예요. 나트륨 통로인데 나트륨이 지나가잖아요. 나트륨 통로인데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나트륨 통로하고는 살짝 다른 나트륨 통로예요. 나트륨 통로의 기능 플러스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 역할까지 같이 하는 조금 다른 종류의 나트륨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때는 항상 닫혀 있다가 언제 열린다? 아세틸콜린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결합 부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딱 결합하면 그 다음에 딱 열어주면서 나트륨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트륨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금 특별한 종류의 나트륨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냅스 틈에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Y에서 탈분국이 일어난다. 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Y의 뉴런 Y, 시냅스 이후 뉴런의 탈분국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흥분의 전달은 X에서 Y로 일어난다. 맞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X에서 Y로만 일어나죠. Y에서 X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X에서 Y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네, 다음 문제는 12번 볼게요. 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 그래프를 꼭 다뤄주고 싶었어요.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약한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는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건 똑같아. 가는 약한 자극, 나는 강한 자극. 활동 전이의 크기는 휴지 전이와 가장 높은 막 전이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활동전이가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휴지전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그래프 보세요. 여기만 보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보시면 네, 휴지전이가 몇이죠? 마이너스 70이죠. 지금 이 뉴런에서. 휴지전이는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막전이 자체 그 값을 그냥 읽어주시면 됩니다. 휴지전이는 그냥 보고 읽어주시면 돼요. Y값을. 마이너스 70mV예요. 그런데 활동전이는요. 플러스 30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활동전이는 플러스 30이 아닙니다. 휴지전이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의 막전이 값 맞아요. 근데 활동전이는요.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막전이가 변하는 그 변화량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화량.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에서부터 플러스 30까지 총 100mV가 활동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휴지전이와 가장 높은 막전이의 차이, 그 변화량,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죠. 그 과분극 말고요. 휴지전일 때랑 제일 높은 거. 그래서 100mV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네. 만약에 막전이 제일 꼭대기가 플러스 35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5mV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보시면 약한 자극을 줬을 때랑 강한 자극을 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아마 예측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주지 않았으면. 자, 원래 약한 자극을 줬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다가 강한 자극을 주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약한 자극보다는 강한 자극을 봤을 때 활동전이의 크기가 더 커질 거야. 이만큼이 더 많이 높게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어때요? 가랑 나의 차이는 활동전이가 가에서도 100, 나에서도 100. 똑같이 100이에요. 대신에 뭐가 달라요?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빈도가 다르죠. 빈도가. 크기는 같고 빈도가 자극이 세질수록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기억 볼게요.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전이의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기억 틀렸어요. 이거 맞는 답으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전이의 빈도가 커진다. 이렇게 고치면 맞는 문장입니다. 자극의 세기가 강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예측한 것처럼 활동전이의 크기가 커질 줄 알았더니 이것은 틀린 예측이었다. 이건 틀린 그래프고요. 이렇게 빈도가 높아지더라. 니은 활동전이의 발생 빈도는 약한 자극에서가 강한 자극에서보다 낮다. 예, 똑같은 말이죠. 디귿. 가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량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 네. 가에서 나트륨 통로를 위한 나트륨의 이동량은 T1은 재분극 상태고 T2는 탈분극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T2가 많겠죠. T2가 많으니까 틀린 선택지.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는 빈도가 낮고 나는 빈도가 높다고 했는데 한 번 활동전이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는 더 길고 나는 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보다 짧습니다. 금방 활동전이가 일어났다가 내려가고 다시 또 다른 활동전이가 생기는 거죠. 네, 아셨죠? 다음 문제는 13번. 이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종종 수능에 해부학적인 구조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정도. 근데 학생들이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별로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워낙 빈출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공부하시고요. 내가 3학년 때까지 다시 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완전히 외워두세요. 그림은 골격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근육섬유, 근육원섬유, 근육섬유 다발 중에 하나이다. 네, 제일 작은 단위 뭐겠어요?
근육 원섬유. 근육 섬유의 오리지널, 네, 원래 근원 원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는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되어 있죠. 액틴과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되어 있다. C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졌다. 틀렸죠. 근육 원섬유가 모이면 근육 섬유. 근육 섬유가 다발로 존재하는 게 근육 섬유 다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는 근육 섬유 다발이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게 이걸 확인해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니은 때문이에요. B에 여러 개의 핵이 있다. B에. 네, 그림으로 봐도 보이죠. 이게 핵이에요. 까만 게. 근육 섬유가요. 다핵세포입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근육 섬유가 다핵세포예요. B에 여러 개의 핵이 있다. 이게 맞는 선택지거든요. B는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없어요. 네, 내용에도 없고 그래서 굳이 이제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근육 섬유는 다핵세포예요. 다핵세포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핵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핵세포입니다. 답은 네, 3번 되겠죠. 14번. 선생님 14번, 15번 다룰 건데 요 근육 원섬유의 수축 이완은요.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요런 문제들을 여러 개 풀어보셔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할 때, 이완할 때 빨리빨리 그 감각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직관적으로 일단 알아야지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림은 근육 원섬유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 하나이며 가와 나는 각각 I대와 A대 중에 하나이다. 네, 굵은 니은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고요. 가는 기역이 액틴 필라멘트겠죠? 네, 가하고 나. 가는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으니까 A대. 나는 액틴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I대. 요거 H, I, A 다 아시는 거 맞죠? 여기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가 H대죠, 여기가.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이다. 맞아요. 가는 나보다 밝게 전달되는 부분이다. 가하고 나. 가는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암대, 어둡다고 그랬죠? 어두워서 A, dark라고 했고요. 나는 액틴, 가는 액틴으로만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밝게 보입니다. I는 항상 밝다고 했죠? 그러니까 니은은 거꾸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디귿, 근육이 수축할 때 가의 길이분의 나의 길이는 증가한다. 가의 길이는 뭐예요? 가의 길이. A대의 길이. 다른 말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의 길이는 수축 이완과 상관없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해요. 분모는 일정해. 나의 길이는 뭐예요? I대. 액틴의 길이와 같지 않죠, 얘는. 액틴의 길이가 아니라 액틴만 있는 부위입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H대나 I대처럼 마이오신만, 액틴만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중첩 부위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I대는 감소해요. 분모는 일정하고 분자가 감소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겠죠? 답은 1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시점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기역 2분의 I네요.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중첩 부위, 디귿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H대죠. 네. 볼게요. T1하고 T2. 기역의 길이 0.3, 0.5, 니은의 길이 0.7 몰라요. 자, T1과 T2의 관계를 볼게요. 기역의 길이가 T1에서 T2가 될 때 0.2만큼 늘었습니다. 기역의 길이가 늘었다. 수축일까요? 이완일까요? 기역. 액틴만 있는 곳이 늘었다. 이완한 거죠. 기역이 더 수축된 상태고요. 니은이 더 이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2만큼 늘었어요. 네. 니은은
어떨까요? 이완할 때, 근육이 이완할 때 니은의 길이는 늘어요, 줄어요? 네, 줄어요. 줄죠? 중첩 부위는. 디귿은 안 나와 있는데 디귿의 길이는 어때요? 늘어요, 줄어요? 디귿은. 기역과 디귿은 네, 근육이 이완할 때 둘 다 늘고 니은은 줄죠? 디귿은 늘어요. 네, 수축 이완은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만약에 기역의 길이가 A만큼 늘어났다면 니은은요? A만큼 감소하죠. 디귿은요? 디귿은 보면 지금 X의 절반 2분의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역, 니은, 원래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지금 디귿은 두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2A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T2에서 니은은 뭐예요? A만큼 0.2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0.5가 되겠죠. 네. 디귿은 얼만큼 이걸 알 수 없지만 얼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0.2가 아니라 0.4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볼게요. 기역. 기역은 A대에 속한다. 기역은 아니죠. T2일 때, 이완했을 때 니은의 길이는 0.7 마이크로미터보다 짧아요? 길어요? 더 길어요? 짧죠. 정확하게는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디귿의 길이는 언제가 길다? T1, T2 중에? 네, 2A만큼 T2에서 늘었으니까 더 T2일 때보다 T1일 때가 짧다. 더 길어졌으니까 짧다. 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하고 여기 조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간단하게 푸실 수 있어야지 3점짜리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 빨리빨리 따라오지 못한 사람은 다시 지난 시간 강의 보시면서 각 부위의 길이가 수축 이완할 때 얼만큼 늘고 주는지 아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그때 준 유인물하고 요거는 디귿이 달라요. 선생님이 준 거는 요거의 반이었어요. 디귿이. 요만큼이 디귿이었고 지금은 그거의 2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잘 그림을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마다 설정은 계속 바뀝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셨죠? 네, 선생님 요것만 정리하고 싶어요. 요 그림을 기준으로 볼게요. H대의 길이는 뭘까요? H대는 디귿하고 똑같죠. I대는요? I대는 여기에도 있으니까 이 기역입니다. A대는요. A대는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X의 길이, 전체의 길이는 기역 2개, 니은 2개, 그리고 디귿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엔 이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외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기역의 길이, 니은의 길이, 디귿의 길이, X의 길이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막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막 물음표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들을 스스로 식을 이렇게 저렇게 구성할 줄 알아야지 그 빈칸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과 H대, I대, A대, X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이 상대적인 길이를 한번 예측해 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2점짜리는 여기까지 풀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3점짜리 좀 문제를 풀게요. 여러분 2점짜리 문제 충분히 풀어보시고 개념 확실히 익히신 다음에